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긴급하게 미국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다소 긴급하게 회의를 연 이유는 바로 캐나다의 한 수석 보좌관의 한국 군사 기술력 보고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긴 보고서이길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가 열렸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윌슨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의 수석 분석관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며 늘 서구 중심의 시각에 따라 군사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군사 후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발전해왔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중고, 무기에 의존해온 나라이기에 독자적인 국방 기술을 보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죠. 이런 제 편견은 서구 언론과 오래된 역사 기록에 기반에 굳어져 있었고 저는 한국을 단지 보호국, 즉 미국의 후방기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고정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NATO 관련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중 동료 데이빗 브라운이 긴급 표지가 선명하게 적힌 빨간 보고서를 들고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데이빗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고 그 빨간 보고서는 국방부의 최우선 보고서였어요.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고 있었어요. 한국,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거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버티지 못했다는 인식이 제 판단에 깊게 배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조롱 섞인 시선으로 그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있던 고정관념이 점차 흔들리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캐나다를 크게 앞선다는 사실과 함께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가 실려 있었어요. 과거의 한국은 군사적으로 열세였으나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동시에 그동안 제가 의존해왔던 서구 중심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한계적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저는 직접 한국 방위산업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출발 전 모아둔 한국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서구 언론과 군사 분석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실제 현장을 보게 될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오랜 편견이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직접 확인할 기회에 대한 미묘한 기대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빨간 보고서가 단순한 숫자와 차트를 넘어서 제 편견에 대한 도전장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후방 기지가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순간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대와 정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저는 직접 한국 방위산업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장을 떠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과 동시에 새로운 사실을 목격할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출국 당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출발 준비를 하며 저는 그동안 자신있게 믿어왔던 낡은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기내에서 여러 군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지만 제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조롱 섞인 시선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선입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터미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출입국 심사, 자율주행 카트, 곳곳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모든 것이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출입국 심사대 대신 첨단 게이트 시스템 앞에서 저는 낡은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현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주한 첨단 인프라는 제게 과거의 편견이 얼마나 한계적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택시 창밖의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로 인프라를 보며 왜 그동안 한국을 군사, 후진국으로만 여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과거에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오늘날 한국은 고난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었어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외관은 견고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했지만 내부는 전통적인 회의실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원형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과 3D 홀로그램 시스템으로 무장된 혁신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중앙에 펼쳐진 거대한 3D 홀로그램은 한국의 방산 현황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극우 자주포,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체계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생생한 이미지에 한동안 눈을 의심했으나 곧 모든 것이 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될 때 국방부 내 발표에서는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된 첨단 기술을 갖추었음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AI 드론 군집 시스템은 200대 이상의 드론이 단 3초 이내에 동기화되어 복잡한 전술 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미국과 유럽의 동종 시스템보다 20% 이상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은 1000km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데이터 전송 시 보안 위협이 99.99% 차단되는 성능을 입증하며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와 실시간 수출 통계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버티는 단순 방어 국가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오스카 리 대령과의 화상회의에서는 유사시 미군 작전에 필수적인 한국 무기체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1500km 이상의 항속 거리와 1800km의 최고 속도를 갖추어 공중 우위를 결정짓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단언했어요. 또한 K9 자주포는 4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미국의 동종 무기 시스템보다 약 20% 빠른 포격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현무미사일은 300km 이상의 사거리와 30% 이상 향상된 공격력을 보유해 미군 작전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비교 데이터를 통해 대령은 한국 무기 체계가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 순간 저는 서구 중심의 시각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이날 국방부에서의 브리핑과 시연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혁신은 그동안 제가 의존했던 자료와 뉴스, 선입견을 모두 제고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김 박사의 안내로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제한구역 군사 테스트 시설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씨는 마치 제 내면의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대변하는 듯하고 있었어요. 시설 입구에 도착하자 철저히 통제된 보안 시스템과 함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오늘 진행될 테스트의 개요와 주요 포인트를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시설 내부에 들어서자 넓은 실내 테스트장은 어둡고 차가운 금속 구조물 사이로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의 시연이 진행되어 전장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기록되는 수많은 데이터와 영상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전장의 복잡한 상황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센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해 전술적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과거의 중고, 무기에 의존했던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대조되는 현실이었어요. 이 체험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전환점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제한구역 테스트 시설에서의 체험 이후 한층 더 깊어진 깨달음과 함께 서울 중심가로 돌아와 그날 밤 국방부 내 미래 전략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발표자들은 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최신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AI 기반 전술 네트워크는 단 0.8초 만에 전장 4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 및 분석해 98% 이상의 상황 예측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자율형 무인 시스템은 24시간 무정지 작동하며 99.5%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보다 20%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실제 수치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력을 갖춘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오스카 리 대령과의 후속 화상회의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가 미군 작전에 필수적이라는 단언이 있었어요. 그의 확신과 최신 통계 자료, 시연 영상들은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편견을 완전히 말소시키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한국의 혁신은 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고 있었어요. 회담 후 저는 앞으로의 제 분석과 전략 보고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수치와 차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증거들과 전문가들의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에서는 먼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률과 수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연평균 25% 성장했으며 2019년 대비 150% 이상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주력 무기체계인 K9 자주포는 약 4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정밀도는 동종 제품 대비 20% 이상 뛰어나다는 자료가 포함되었어요. KF-21 전투기의 경우 최고 속도 1800km와 1500kg 무장 탑재 능력, 그리고 1500km 이상의 항속거리가 입증된 수치로 제시되었고, 현무미사일은 300km 이상의 사거리와 30% 향상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외에도 제 보고서는 미래 전쟁 대비에 있어서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AI 기반 전술 네트워크, 실시간 전장 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리고 자율형 무인 시스템의 성능 지표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단순히 수치와 성능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미래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안보 전략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분석했어요. 특히 미국 국방부와의 협력 가능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역할,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안보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다각도로 모색했어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체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한국은 단순 방어 국가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각 기술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기술들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통합 운영되는지, 그리고 타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동종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국 무기 체계는 평균 1520%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기술 융합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제공하는 시스템보다 월등한 통합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무기 체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국제 협력 사례와 수출 통계를 함께 제시하며 한국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 보고서는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보고서에 포함된 최신 수치와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국 무기 체계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5% 성장하여 2019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동종 시스템 대비 20% 이상의 우위를 보인다는 자료, 그리고 KF-21 전투기의 최고 속도와 항속거리 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작전 성능을 수치로 입증했어요. 둘째, 보고서는 한국 무기 체계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루었어요. 이러한 국제협력 사례는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기존의 선입견을 깨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셋째,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 자료를 넘어서 미래 전략 수립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캐나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보고서를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앞으로의 안보 전략과 국제협력 모델 구축의 핵심 자료로 채택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고서는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단순한 수치, 나열을 넘어 실질적인 미래 전략 수립과 국제안보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핵심 결론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안보 패러다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제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 무기 체계가 단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과 기술력에 기반한 핵심 파트너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회의에서는 서구 중심적 시각을 넘어 한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 상호 보완적 관계 구축에 관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이 단순한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전쟁 준비 체계로서 중요한 자산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새로운 전략 실행팀에 참여하고 여러 국제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국방 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첫 번째 기술 교류 회의에서 한국 방위산업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며 서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과 국가적 자부심을 전해주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는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우리 국방 전략의 근간을 다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국방회담에서 제안될 협력 모델은 오랜 편견을 떨쳐내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었어요. 변화의 확산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내면의 깊은 성찰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진실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확신을 주고 있었고 저는 더욱 단호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국방회담에서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적 기술력과 독자적 연구개발, 성과를 담은 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에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미사일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AI 드론 군집 시스템,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의 시연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들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증거로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 동안 미국 대표와 유럽 대표 등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의 융합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저는 체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스카 리 대령과의 화상회의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 무기체계의 필수적 역할을 다시 확인시켰어요. 국제회담의 장에서는 각국 전문가들과 개별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과거의 선입견에 머무를 수 없다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미래 전쟁, 대비 체계 재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회담장 내에서는 각국의 기술 혁신과 국방 전략에 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독자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며 미래 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국제사회의 시선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기술과 신뢰의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 대담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담대한 결의에서 비롯되고 있었어요. 회담의 마지막 세션에서 저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제 내면의 확신과 도전 정신이 청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전략적 청사진이었고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국제 무대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전개될 국제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직접 그려내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와 결의는 이제 막 시작된 혁신의 서막으로 그 잔잔한 물결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변화를 주도하는 실행력 있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국제사회는 그 변화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 캐나다로 귀국한 후 저는 한국에서 체험한 모든 경험과 전략적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참고 자료로만 여겨졌던 내용이었지만 점차 그 실효성과 중요성이 입증되자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군사협력 체계 구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결국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군사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게 맡기며
양국 간 기술 교류와 시스템 통합의 앞장설 전략 실행자로서 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과 국방 체계의 우수성이 재확인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서구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모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협력의 물결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전 세계가 한국을 단순한 소규모 보호국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독자적인 국방 체계가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넓게 인정받으면서 앞으로의 국제 안보 전략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도입될 예정임이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화상회의에서부터 캐나다 정부의 협력 체계 구축 결정까지 모든 과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대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 전쟁의 설계도를 직접 그려내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통해 혁신과 실행의 가치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 극적인 여정은 단순히 한 국가의 기술력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신뢰와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 보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래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룩된 성과와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저는 그 길목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 협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이 경험은 제 여정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내면, 변화와 함께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이 실질적인 협력과 전략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다짐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약속이자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의 시작점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순간을 더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